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 바로 인접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이런 노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요즘의 젊은 분들도 노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미리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무턱대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점 오늘 강조드리기 위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 문제, 연금은 이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후소득 보장장치 3층 구조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연금이 1층이고요. 쌀 사먹는 거, 그쵸? 2층은 퇴직금입니다. 퇴직연금. 요걸로 반찬 사 먹는 거죠. 3층이 여가생활하는 개인연금입니다. 1층과 2층 요 두 가지는 법규화되어 있어요. 문제는 개인연금은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개인 격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노후 행복지수가 이제 여기에서 판가름 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퇴직금 중간에 정산해버립니다. 노후의 중요성 알지만 지금 당장 일이 아니니까 빚 갚는데 이사 가는데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정산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국민연금 뭐가 문제될까요? 고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갈 안 됩니다. 근데 세수 확대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노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미래보다 심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연금을 65세에 개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65세에 개시하고 있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일본이 작년 2월 달에 연금을 65세에서 75세로 개시 시기를 늦췄다는 겁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각해요. 노후에 일하면 되지 노후 일자리 문제도 지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미래에는 훨씬 심각할 거예요. 왜 그렇죠?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래에는 분명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노인들 일자리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준비를 하려니까 지금 쓸 돈도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와 노후를 저울질하면 안 돼요. 물론 노후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노후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준비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아니면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 고독사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 두 가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 연말정산되는 상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려놓은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상품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물론 둘 다 가져가도 돼요. 근데 어떤 게 먼저인지 우선순위는 따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투자형으로 갈 것이냐 이자형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세액공제 상품, 비과세 상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세액공제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와 IRP라는 상품이 있고요.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장단을 알아야 됩니다. 세액공제 되게 중요하죠. 비과세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메리트를 느끼는 거는 세액공제인 경우가 많아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후도 어차피 준비해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받고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 덜컥해서 많은 돈을 납부를 했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내 큰 돈은 여기에 묶여 있어. 노후가 중요한 건 알지만 당장 써야 되니까 대출받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해서 기타 소득세 16.5%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연말정산 받은 걸 뱉어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뱉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내 연봉이 5,500을 초과했다. 그러면 연말정산 받는 건 13.2%밖에 안 되는데 토해내야 되는 거는 16.5% 기타 소득세를 토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금액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가 무조건 좋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서로 장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비과세를 먼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지출이 어느 정도 눈에 다 보여. 우리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사도 가더라도 이 정도 자금은 확보돼 있어 라고 생각되는 한 40대 중후반 50대가 됐을 때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는 금액을 조금 낮춰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정말 여유자금만 자유납이거든요. 넣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전에는 우리가 세금에 대한 게 점점 압박이 들어오니까 비과세형 상품을 하나 준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라면 비과세를 먼저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높이는 게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투자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자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투자형은 지금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증권사의 상품들과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이 있어요. 이자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는 색깔이 있어요. 뭐죠? 네, 초록 색깔입니다. 이거는 가입하면 안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자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자형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사업비는 내는데 수수료는 내는데 이자가 너무 낮은 거죠. 사업비는 10%라고 치고 지금 공시율이 2.25% 왔다 갔다 해요. 보험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년 납을 하면 5년까지는 1.25%를 최저로 보증하고 변동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1%를 최저 보증하고 변동하는 거고요. 지금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 기간보다는 납입 끝나고의 최저 보증 이율에 주목해야 돼요. 0.2%밖에 최저 보증을 안 해줍니다. 사업비 10%죠. 그러면 이제 납입 끝나면 간신히 원금 될까 말까 한 상태에서 변동 이율인데 최저 보증을 0.2%밖에 안 한다. 그쵸? 물가는 올라가는데 복리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형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투자형은 연금저축펀드나 IRP, 변액연금보험 두 개가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중요하고 비과세도 중요합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이라면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요걸로 먼저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여기에 나중에 조금씩 넣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확보된 한 40대 중후반이나 50대라면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중간에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 투자 직접 하시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달러나 금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시장이 더 좋을 때는 인출해서 주식으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툴들을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액 공제도 받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액 공제의 치명적인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들고 가입을 해야 된다는 점,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사업비를 내기 때문에 간신히 원금에 도달했다고 해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비과세 만들어서 수익을 2배, 3배 내야 그 2배, 3배 난 금액만큼의 이자소득세 15.4%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안 될 수가 있는 건데 덜컥 이제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거면 증권사에 있는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사업비를 내고 간신히 비과세라는 툴을 만들었는데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간혹 가다가 변액연금은 사업비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10년 돼도 원금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관리하는 고객분들이고요. 3년 정도 납입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보시면 수익이 48.96%,
2021년 1월 14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사업비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1230만원 납부하셨고 지금 해지에도 3년밖에 안 됐지만 1550만원의 해지 환급금이 있어요. 300만원 넘게 수익이 났네요. 이분도 그래요. 23.12% 수익이 난 상태고요. 가입하신 지 이분이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원금을 초과했습니다. 적립금 아닙니다. 해지 환급금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39% 수익이 났고요. 진짜 지금 현재 해지 환급금이 114%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3년밖에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저런 얘기에 휘둘릴 필요 없이 비과세 내가 뭐부터 가져가야 되지, 어떤 걸 가져가야 되지, 세액공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시기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저울질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복귀해보면 현재와 노후를 저울질하지 마세요. 물론 현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노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준비하면 지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냥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액공제 비과세 상품, 증권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갈지 비과세로 갈지 문제가 아니라 젊으신 분들이라면 비과세 먼저, 세액공제는 조금씩 여유 있을 때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비과세는 납입 끝나고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이제 지출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때는 세액공제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자형은 젊으신 분들이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형으로 가져가셔도 장기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라 라고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